그래서 이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네,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미얀마 항쟁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항쟁을 진행 중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이것이 어떤 동력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저항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저항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되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 저항 점잖네요. 네, 한국인들이 해서 별로 저항 같지 않은. 네, 뭐 그러한 방식인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로 얘기하면 뭐 90년대생이 온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90년대생 보면 공정, 정의 이런 것들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내가 차별받는 건 절대로 참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보다는 이제 개인의 가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미얀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SNS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미얀마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이 한 매년 6에서 8%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부 정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런 일이 전례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바일도 쉽게 살 수가 있었고 그걸로 해서 SNS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MZ세대 내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군부가 덜컥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586 세대 정도 되는 뭐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88년도와 2007년도에 민중항쟁을 겪으면서 군부가 얼마나 잔인한 집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죠.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쉽게 거리로 못 나서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랑 좀 상이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1960년에 또 4.16 혁명 할 때도 사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우린 5.18 위주로 많이 기억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경찰의 발포로 많이 돌아가셨고 또 사실 이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는 이제 비극도 있지만 그때 또 시민들이 함께 시민 공동체도 만들고 뭐 택시 운전사니 뭐 버스 다 해서 일종의 프랑스로 얘기한다면 바리케이트를 치듯이 이제 금남로에서 정말 이렇게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현장도 연출하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정치를 연구하신 학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더라도 한때 우리가 전에는 이긴 적이 있으니까 끝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해방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독립운동도 해서 얻었다거나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정도로 그것이 행여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acrifice냐 victim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내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거냐 아니면 무엇인가 큰 대의와 훌륭한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냐 같은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희생했다,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할 용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 나만 개죽음 당했다. 그러면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기억 투쟁을 통해서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1980년에도 비록 그때는 패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개죽음 당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얀마가 그런 기억을 계속 누적해서 가질 수 있느냐.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식민지 때도 분명히 뭐 투쟁도 하긴 했지만 갑자기 독립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뭔가 싸워서 뭔가 시민사회가 조그마한 성과를 얻어나간 기억들이 없다면 그리고 행여 작은 성과라도 우리가 큰 성과인 것처럼 만들어낼 만한 어떤 기억 투쟁의 그쵸.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의 또 신념이니까 그게. 예, 그것이 사실 지금 당장 이기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되는데 그게 뭔가 되게 취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영화 1987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께서 이제 뭐 대학생들 희생당한 대학생 이름을 부르는 장면 일종의 또 그런 것도
기억 투쟁, 기억 전승 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못 이기더라도 다음을 예비한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 빼놓은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네. 승려 집단. 승려 집단. 그러니까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90%, 약 90%가 불교도이고 승려들은 식민지 시기 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 주체죠. 그러니까 미얀마의 가장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 지역 지도자의 역할을 거의 하네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승려가 미얀마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집단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쿠데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아니 2007년도에는 승려가 중심이 돼서 쿠데타가 저항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승려들이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승려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승려들은 대부분 젊은 승려들이죠. 수련승이거나 젊은 승려들. 그러니까 미얀마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 승려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데 고승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함구하고 있거나 오히려 군부의 편을 들고 있거나 그러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40, 50대 특히 88년도, 2007년도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패배주의에 젖어서 우리가 이거 개입을 해봤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 말로는 덜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고자. 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프락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고를 하는 거죠. 이번에 그 학생 지도자 가운데서 한 명이 체포될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밀고자가 사고를 내서 일부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선을 파악을 해서 사고를 해서 잡아서 그 인계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밀고자 맞죠? 제가 많이 쓰던 프락치 옛날 쓰던 말이 생각나서 밀고자. 그렇죠. 밀고자. 네. 정확한 표현. 밀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뭐 대학생들이 많이 쓰던 말을 저도 모르게 그렇죠. 써가지고 그렇군요. 이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좀 항상 이렇게 조직적인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가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도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얀마도 이제 역사 서술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대안적인 역사 서술이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재를 하시면서도 본인이 독립운동가 출신이니까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사를 굉장히 지원했던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본인의 독재의 절정이 이제 유신체제 때인데 그때 소위 말하는 자신의 유신 집권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의 항쟁사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이제 장군이라는 칭호까지도 붙여주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기억 자체가 심지어 독재를 이끌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원해준 부분이라면 앞으로 또 미얀마는 또 미얀마들 어떻게 역사 서술하고 어떻게 기억을 재구조할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의 학자들이랑 많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사, 그러니까 특히 군부 정권과 관련되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많은 그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오랜 군부 통치의 역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정말 싱거웠었어요. 너는 과거를 살 거냐, 미래를 살 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아웅산 수치가 집권할 당시에 많은 서구나 아니면 국내의 학자들이 아웅산 수치에게 물었어요. 그 군부의 과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 나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는 지나간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